그러니까 미래에 그 필요한 지능의 트렌드가 우리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했던 그 9가지 지능 중에서 논리수학 지능하고 언어 지능이 하향 곡선을 그린다 이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죠. 대신에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아성찰 지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친화 지능 세 가지죠. 자연친화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아성찰 지능이죠. 네. 그거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돈벌이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지금 논리수학 지능하고 언어 지능이 아주 뛰어난데 만약에 그 세 가지가 안 받쳐준다.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창의성이 안 받쳐주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컴퓨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라는 게 책을 읽고 그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만이 그 고품질의 창의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언젠가는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를 꼭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책을 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책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은 인터넷에 떠돌지 않는다. 어딘가에 책에 처박혀 있다 이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템은 그 책과 책 사이를 융합해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인터넷에 이것 앞으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하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 소식이 오는 순간 다 누군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낚이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고급 지식은 결국 어떤가 숨겨져 있는 책 속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고수들이 해주는 얘기 속에서 그거를 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간파하는 능력이 그 ADHD 가진 애들이 많다고 그랬고, 그런데 ADHD 가진 애들이 그 간파하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게 주로 엄마들이 없앤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30, 40대, 50대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애들인데 그걸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이미 초등학교 때. 그거를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강의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길게 봐라 이거예요. 길게 봐라. 자식 교육을 길게 보고 그 자식의 완성기를 55세로 봐라. 55세. 25세가 아니라. 대학 졸업이 아니라 55세로 30년을 더 봐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도 평균 연령이 30세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30대 수상자 30, 40대가 있었어요. 지금 60, 70대입니다. 그만큼 틈새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학문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내공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그 어떤 학부모의 남편이 지금 부동산을 그만두고 식당을 차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식당은 두 가지, 식당이나 어떤 그 고객을 상대하는 모든 가게는 두 가지 컨셉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첫째, 50억 이상을 투자했다 내가 처음에. 내가 식당을 차렸는데 50억을 투자한 거야. 그럼 당연히 시설 좋고 먹이 좋겠죠, 그죠? 사람이 많은 데다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안 망하는 거죠. 근데 내가 50억이 없고 달랑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본이냐 스토리냐 이 두 가지 경쟁력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이 되는 건 뭐죠? 자본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럼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중견기업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기업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두 가지가 결합시키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스토리냐 자본이냐 둘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자영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토리가 만든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영원히 잘 되는 커피숍의 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전 세계 커피 농장을 배낭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나는 지구상에서 모든 커피 농장을 다 다녀봤고 모든 커피의 맛을 다 봤다고 인증샷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가장 맛있는 원두를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온도로 볶아서 커피를 선물한다 딱 하잖아요. 사람들이 뿅 가는 거예요. 진짜 맛은 없어 사실. 뭐 프랜차이즈보다 맛없는 커피인데 그 스토리가 그렇게 딱 나 있는 거야. 이렇게 스토리가. 그러면요 사람이 브랜드에 확 갑니다. 이상하게 맛있어 커피가. 그 집만 가면 사실 똑같은 칼국수인데 그 집 사람이 우리는
저기 전라북도 뭐 남원에서 자란 밀밭에서 그 농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밀만 써서 나는 칼국수를 만듭니다. 줄 서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에서 수입된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방부제 무슨 화학 성분 이것 때문에 지금 아토피 걸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들이. 그래서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의 기본은 뭐냐? 열정과 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미래에는 돈을 보고 쫓으면 거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쫓으면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안 그래요. 돈을 보고 뭔가를 가면은 거지 돼요. 왜? 거기엔 진실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토리로 성공한 자영업자, 모든 자영업자, 뭐 회사를 포함해서 소규모 회사를 포함해서 스토리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과 진실성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예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식당을 해야 된다면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냐면 손자를 한번 직접 길러보시고요. 손자의 이유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내 손자의 이유식을 만든다. 내가 지금 고객들한테 나는 뭐 MSG도 안 쓰고 굉장히 좋은 거를 해서 그래서 그 식당 같은 거에서 스토리를 쌓으려면 뭐가 문제냐면은 10년간은 마진을 생각하면 안 돼요. 10년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그 연구한 게 있습니다. 스토리로 사람들이 어떤 가게에 대해서 저 가게는 스토리가 있는 집이다라고 인식하는 시점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심리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최소 10년이에요. 어떤 주인이 그 똑같은 자리에서 10년간 굉장히 진실성을 보이면서 자기 월급 마진 없이 10년간 봉사를 했다. 그래야만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토리냐 자본이냐. 여기서 일단 끊어주세요.